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메이 사업하는 서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책은요, 오래된 비밀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최근에 서점가에서 다시 역주행하는 책으로 유명한데요. 2013년도에 쓰여진 이 책이 다시 사람들한테 읽혀지게 된 계기는 요즘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읽고 계시고 또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더 해빙이란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은 홍주연이라는 기자분이 이서윤이라는 여자분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배움을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자기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쓴 책인데요. 저도 이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여기 등장하는 그 이서윤이라는 그 신비스러운 여인이 과연 실존하는 인물일까 가상의 인물일까 궁금했었는데 읽다 보니까 그 이서윤 씨는 실존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서윤 씨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떤 사람일까 참 궁금했는데 이서윤 씨가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 이정일 씨거든요. 근데 그 이서윤 씨가 그 이정일이란 개명하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 썼던 과거의 이름으로 썼던 책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알고 빨리 주문해서 읽게 됐는데요. 그 두 책들이 지금 이 해빙의 인기와 더불어서 다시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첫 번째 책이 운이라는 책인데, 운 준비하는 미래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제가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해빙처럼 굉장히 쉽게 읽혀졌는데 내용은 쉬웠지만 메시지는 워낙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책이어서 이 책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왠지 여러분들하고는 이 오래된 비밀이란 책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이 책을 이제 읽고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 준비하느라고 금요일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운처럼 또는 해빙처럼 아주 쉽게 읽혀질 거라고 생각해서 오래된 비밀도 자신만만하게 주말에 빨리 읽고 영상 만들어서 일요일날 올려야지 했었는데 제가 너무 이제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면 빨리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책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결코 어려워서가 아니라 왜 그런 책 있죠. 왜 한 줄 읽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그런 책 있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름 되게 신비로운 그 경험을 했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저희 집 식탁에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식탁 맞은편에 진짜 왜 이서윤 씨가 마주 앉아 있는 느낌으로 이 책을 읽었어요. 계속 이서윤 씨가 제 앞에서 질문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 질문을 하니까 제가 책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고 그 생각을 정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줄에서 계속 오래 머무르고 또 넘어가다 보면 또 어느 구절에서 계속 오랫동안 머무르고 그리고 또 이서윤 씨가 계속 뭔가 저한테 질문하는 것 같고 앞에 앉아서 계속 질문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약간 신비스러운 느낌 속에서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준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 책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놓칠 내용이 없어서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약해서 정리하는 식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그 몇 가지 에피소드,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전달하는 식으로 영상을 만들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서윤 씨와 대화하듯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고 권합니다. 이 책은 부제가 대한민국 상위 1%의 멘토가 전하는 운의 원리거든요. 운의 원리. 먼저 운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운칠기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운이 70%면 인간의 기량은 30%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운이 인간의 기량, 인간의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뜻이죠. 어떤 재벌 회장님은 이렇게도 얘기했대요. 운구기일이다. 운이 90%면 인간의 역량은 10%다 이랬대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의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의식의 영역은 10%, 무의식의 영역은 90%래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착각하는 게 내가 내 의식대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의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이어트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칼로리 줄이고 운동하시면 살 빠져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될까요? 내 의식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를. 근데 실제로 음식 앞에서 무너지고 실제로 운동하러 나가려고 그러면 귀찮고 게을러서 운동이 잘 안 되잖아요. 일생의 고민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무의식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의식이 알고 있는 대로 내 몸은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의식한 대로 내 몸이 움직인다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다 행동할 수 있다면 인간은 벌써 다 성공했어야 되죠. 그죠? 누가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고, 누가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누가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생각은 다 그렇게 가 있는데 몸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식 차원에서의 얘기로 본다면 인간의 의식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저는 이 무의식을 바로 운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시키니까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요.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운도 바로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아주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인간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운이 나를 훨씬 더 지배한다는 생각하면 별로 거부감 없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는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학교에서도 배웠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세상이 저희한테 끊임없이 주입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인간의 힘으로 못할 일이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메시지들 저희가 많이 받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습관적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게을러서 잘 못해서 그래, 내가 노력을 덜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나는 운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요, 대부분은. 그런데 실제로 진행되는 일은요, 내 노력보단 운이 차지하는 영역이 훨씬 많은데 우리는 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운에 대해서 또는 내 무의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그걸 다룰 수 있는 힘이 저희한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이 저희한테 주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그 운을 배우는 거예요. 운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고, 운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서 내 운을 부정성에서 긍정성으로 넘어와서 불운이 아니라 행운이 올 수 있게끔, 행운이 많이 오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책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운을 활용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세 가지의 전략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의 전략적 사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만 할 수 있어도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1번. 내 운을 행운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번.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2번. 변화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3번. 변화는 나에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회사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제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해고 통지서가 받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2번. 이거는 나한테 행운이 될 거라고,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3번. 나를 해고를 한 그 상황, 나를 해고해 준 그 회사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병원에 가셨어요.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암이라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2번. 이거는 나한테 행운이 될 거라고,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3번. 그 상황을 감사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전략적 사고를 늘 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운도 행운으로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으셔서 여러분들 삶에 계속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렇다면 아마 삶이 기적같이 변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저도 몇 번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떤 변화들이 여러분 삶을 획기적으로 행운의 상황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이서연 씨는 자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는 운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운을 컨설팅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자기가 사람의 운을 다루고 운을 컨설팅 하나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는 동서양에 걸쳐서 한 4만여 명의 사람들의 운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봤대요. 그리고 그걸 연구해 봤더니 그 작업을 꾸준히 하면서 연구해 봤는데 실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90% 이상이 자기의 그릇을, 자기가 타고난 그 운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한테 컨설팅하러 오는 사람을 이분은 고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를 찾아온 고객들에게 자기는 두 가지 질문을 주로 한대요. 첫 번째, 어디까지 자기는 성장하고 싶은지, 어디까지 성공하고 싶은지를 질문한대요. 두 번째, 어디까지 얼마만큼 돈을 벌고 싶은지를 질문한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30대 이후이신 분들은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재운이 있죠. 그 재운의 반의 반도 이야기를 안 한대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태어나서 10대, 20대를 거치면서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죠. 근데 좌절하고 실패하는 거는 나중에 올 큰 행운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그거를 준비 과정이라고 이해를 못하고 그냥 어떤 결과물로 이해한다는 거죠. 나는 실패하는 사람, 나는 뭘 잘 못하는 사람, 나는 뭘 혼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를 딱 규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를 다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데요. 이서윤 씨 말에 의하면 운명학을 연구해 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라는 팔자는 한 명도 없대요. 어떤 사람도 재운을 다 갖고 태어나는데 최소 30억에서 80억대의 부는 다 누릴 수 있을 만큼 재운을 갖고 태어난대요. 물론 막 어마어마한 부자들 있죠. 뭐 빌 게이츠라든가 뭐 이병철 씨라든가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요, 정말 특별한 재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게 아니라 보통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그 어떤 누구라도 30억에서 80억대의 부는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걸 하나도 못 누리고 죽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자기의 운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람들의 운, 자기가 타고난 그릇만큼의 운을 쓸 수 있게끔 컨설팅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분을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분이 자기의 그 운을 우리가 타고난 운을 끝까지 다 쓸 수 있게끔 그 운을 컨설팅하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그 운을 다루는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렇게 사고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운은 사람과의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운은 사람을 통해서 온대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운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래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어떻게 해야지 자기를 사랑하는 건가? 5가지로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스스로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1번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고, 2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단점을 인정하고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나뿐만 아니라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자기 비하하지 말라는 거고요. 3번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내가 지적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좋은 인연으로 만나도
그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좋은 인연이, 그 선연이라고 하는 좋은 인연이 악연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굉장히 높이기 때문이래요. 대표적인 예로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죠. 예를 들면 남편에 대한 기대치를, 남편은 원래 좋은 선연으로 만났는데 남편에 대한 기대치를 제가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또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낳아놓고 그 아이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높여놓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좋은 선연으로 만났지만 내가 그들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놓은 것 때문에 그 결과는 바로 뭐가 된다? 선연이 악연으로 바뀐답니다. 그거는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저희는 타인한테 기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충족되지 않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미웃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그 나쁜 에너지, 그 나쁜 부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불운. 그리고 악한 기운을 가져오면서 좋은 관계가 악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갖고 있던 모든 기대치를 낮추세요. 낮추셔서 제로로 만드세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줄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줄 일밖에 없어요. 줄 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인연을 다 선연으로 바꿀 수 있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대요.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된대요.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불운이 왔을 때 그 불운의 원인을 찾는데요. 불운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불운의 원인을 찾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불운은 어디서 온다 그랬대?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온다 그랬죠. 서양에서 얘기하는 그 무의식은 무의식의 단계에서 보면은 마이너스의 무의식이 있어요. 이거를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가 쓴 의식혁명에 보면 이 얘기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인간의 의식도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그 부정적인 에너지고요. 어떤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마이너스의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면 어떤 수치심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죄의식이라든가 이런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운은 우리가 그런 의식 상태에 있을 때 어떤 불운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어떤 의식이 있어서 그런 불운이 왔는가를 성찰하는데 그 과정이 무의식에서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그걸 찾아내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야 지금 나한테 온 불운도 아주 큰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잘 넘어가고요. 미래에 올 불행도 내가 미연에 예방하고 심지어 그게 벗어나면 나는 어떻게 되죠? 큰 행운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가 설령 좀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요. 그 나쁜 일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낸다면 그게 오히려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 삶에 큰 행운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도 여러분들의 행운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남한테 어떤 자기의 운명을 탓하거나 불운의 원인을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게 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서윤 씨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해요. 모든 마음 공부가 운명을 바꾼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 무의식을 살펴보고 무의식을 바꿔내는 게 바로 마음 공부고, 무의식이 플러스가 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가 운명을 바꾼다고 얘기하는데, 우리한테 어떤 행운을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의식이 있대요. 그게 바로 질투심이래요. 질투심은 나한테 결핍된 의식이거든요. 누가 잘 됐을 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죠. 그게 질투심인데, 사촌이 땅 사면 제가 왜 배가 아파요? 내가 그 땅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배가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남이 잘 되잖아요. 굉장히 축하해 주셔야 되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운이요, 곧 여러분의 운이 된대요. 왜? 여러분들 마음이 풍요롭고 기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운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라는 거는 물과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흐름이 있는 거죠.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폭을 넓히는 게 부자래요. 크게 들어오고 크게 쓰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죠. 맞죠? 근데 대부분 재운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들어온 것만 즐겨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죠. 돈을 받았으면 잘 쓰면 되는데 돈이 들어오면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손재수를 겪는데요. 또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돈이 들어오면요, 꼭 나쁜 일이 생긴대요. 그게 바로 그 돈의 흐름을 막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이 들어오면 잘 쓰실 준비를 늘 하세요. 그럼 돈의 흐름의 크기를 점점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고, 다른 말로 재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 백만장자들을 연구해 봤대요. 수많은 백만장자들을 연구해 보면 딱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낙관적이라는 거죠. 어떤 백만장자라도 현실주의자는 없대요. 다 긍정적이고요. 다 낙관주의래요. 그들의 낙관주의는 어디서 비롯되냐면 자신감에서 비롯되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신감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자기를 제대로 안다라는 뜻이래요. 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 건지, 여기서 얘기해서 나에 대해서 안다는 거, 나에 대해서 진정으로 나를 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 번째, 당신은 싸우지 않고 소망하는 것을 이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전 과정에서 행운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것도 당신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학벌이든 뭐 경제력이든 사회적 지위든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죠. 어떤 일이든지 잘 될 거라고 믿는 거고요. 설령 일이 잘 안 되더라도 곧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거고, 곧 지나갈 거라고, 이 문제는 곧 지나갈 거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백만장자의 특질들이래요. 두 번째는 자기 성찰력이 굉장히 강하대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나, 이 일은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나 라고 생각하는 습관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뭘 찾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무의식 중에서 자기의 부정성을 찾아내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우울한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 감정을 바꿔낸다면 여러분들의 운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소개해주고 싶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신의 길을 용케 잘 걸어왔다면, 내면의 만족을 느낀다면, 나다운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라고 이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서연 씨는 우리를 마치 위로하듯이 저희의 삶을 위로하듯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온 여러분 삶을 잘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그 삶을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삶을 만족하신다면 뭘 할 수 있다고요?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마음 상태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몰두만 하신다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운을 다루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또 더 깊이 배우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